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역시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권력기관은 정보 취합 자체가 엄청난 권력 행사입니다.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이런 민감정보를 모으고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 소재에 해당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인 불법 사찰행위이고,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이제는 국정원도 하지 않는 과거의 낡은 유물입니다. 법의 보루인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특히 무리야기 법관이라고 하는 정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인사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한 내부 문건입니다. 이걸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단죄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검찰이 그 문제가 됐던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를 조사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의 작물을 뺏어서 업무 추진비로 갖다 쓴 것과 같은 일입니다. 특히 해당 판사에 대한 개인적 공격과 압박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부당한 공격이 일부 언론과 야당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언론 플레이나 야당과 유착을 통해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확인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다. 정말 충격적인 변명입니다. 아직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은 법리와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서 공소유지를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정보를 조사했는지, 어떻게 불법적으로 활용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해서 피해 당사자에게, 그리고 법원에게, 국민에게,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처리해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비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감싸고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의 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공약 집행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수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검찰이 있었습니까?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언론의 감시는 과연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두환 정권 초기 말고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와 지적이 거의 없는 것 또한 언론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밉다고 윤석열 검찰을 감싸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10분의 1 정도의 잣대라도 저는 윤석열 검찰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과잉 수사, 감찰 거부 등
권력 남용 행위를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카루스의 날개를 아실 것입니다. 우병우 검찰이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서 언론의 감싸기 아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추락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카루스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언론도 거기에 함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꼭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회동 후에 언론인들 질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호 진상조사에 수백억 원이 들었다. 세월호 인양에 얼마가 들었다. 세월호 참사조사위원회 연장에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과연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금 도둑 발언, 세월호 특조위가 세금 도둑이 만드는 거다. 이런 과거 새누리당 간부의 발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일기 특조위의 경우 국민 요구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국장조차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고 공무원 무단 복귀, 소환조사 불출석 등 조사 방해 행위는 이루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활동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한 책임이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참사위원회의 대면조사, 해외 연구 등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7월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비공개로 세월호 피해 가족을 만나서 하셨던 그 말씀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